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대응 역량은 아직 한계가 있다면서 대응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은 18일 VOA 기자 만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최근 북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고지고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I won't comment on whether North Korea has them. I don't know. I don't normally believe anything that they say.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설리반 의원은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 보유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두 나라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capabilities to counter their missiles. Typically, though, and the difficult part with the hypersonic is it's very difficult to track and very difficult to take out the warhead. 리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The world has not been in such an unstable nuclear situation since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 The web of 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s is being dismantled and weakened. Russia and North Korea constantly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맥거번 의원은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획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최소 3차례 사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안보리는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두 나라의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잠재적인 기술 이전은 지역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유엔 주재 황준국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는 물론 한반도에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미사일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한반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과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7개 나라와 유럽연합 EU는 22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47개 나라와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가 낭독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등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여기에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채택된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에게 무기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미사일과 드론 등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이 23일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국제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실시되는 중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을 하루 앞두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2일 BOA에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어 비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사무소 보고서들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자체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하고도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은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등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BOA에 유럽연합은 중국에 억류됐던 북한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 협약에 명시된 국제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에서 600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 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이 23일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탈북단체가 제네바와 런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단체인 통일맘 연합회 김정아 대표는 22일 BOA에 지난 15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탈북 여성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목표는 강제 북송 대상자 중에서 중국인의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엄마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각국의 제네바 주재 외교관들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을 만나 통일맘 연합회의 활동을 담은 영문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탈북 여성 보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정례인권 검토를 앞두고 탈북 여성들이 런던의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탈북민 인권운동가인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20일 BOA에 지난해 가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두 언니와 함께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23일 집회를 열고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는 호소문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올해 다룰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유럽연합 최고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는 22일 승인한 2024년 유엔 인권무대에서 EU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에서 EU는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리트레아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관한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다가오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를 고려해 유엔 인권 시스템에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또 북한의 국제사회의 대화 제안 수용과 외교와 인도적 지원 인력 복귀, 납치 문제 즉각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이사회는 북한 인권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인권 상황과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 내 인권 상황을 비롯해 고문, 사형제 반대, 종교 자유 수호 등을 올해 유엔 인권 무대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소장 전달에 난항을 겪던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시 측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 등을 보내고 북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X 계정에도 소송 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배시 측이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배시 측은 페덱스가 우편물을 북한 대표부에 전달한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다음 달 21일까지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한 소송 고지도 지난 3일 이루어진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한 60일 이후 시점인 3월 3일까지 북한이 소송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소송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